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기 순이익은 아직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합법적이고 편법적인 조작이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초보 투자자들은 단기 순이익의 진실성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난간이 아예 없으면 기대지 않을 텐데 요 썩은 난간 믿고 기대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잘 모르면 안 보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차트를 봐주십시오. 이 종목은 지난 2018년도 6월 9일 날 국고초에서 상담했던 종목입니다. 당시 시청자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요. 이 종목은 단기 순이익이 계속 2배까지 개선 중인데 왜 주가는 계속 꼬라박고 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순식간에 반땅이 났던 이 종목이 어떤지 자,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의 말씀대로 단기 순이익은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까? 거의 2배씩 막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위에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시면 오히려 적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1년 동안 반땅이 날 정도로 하락한 진짜 이유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 창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참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한 종목으로 그냥 입증이 되죠. 하지만 말이죠. 현금 흐름표도 적법하게 마사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프리미엄 채권만 잔뜩 발행해놔도 이자 비용을 줄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액면가의 채권이 현재 110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더 비싸게 주는 거니까 프리미엄 채권이죠. 그런데 이 장부가에서 보다 낮은 이자율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은 프리미엄채로 발행했다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가는 이자는 기장되고 있는 이자 비용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죠. 기장된 이자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내가 돈 준 게 더 작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예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이자 비용은 영업 관련 현금 흐름으로 처리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나간 돈보다 더 적게 나간 것으로 이자가 계산되어 있다면 장부상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보다도 더 적은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계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 비용이 적게 계상됐다 혹은 CFO가 과대하게 계상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혼돈스럽죠? 이자 비용은 기업의 비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게 채권, 남의 돈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목을 다시 끌고 와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채권을 발행했다면 어떻다고요?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무조건 10만 원. 그렇지만 장부상의 이자 비용은 101만 7,590원에 대한 이자가 나야 되죠. 장부가치 101만 7,590원에 대해서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이 얼마? 9%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9만 1,583원이 이자 비용으로 기장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나갔다고? 무조건 10만 원. 10만 원은 이 회사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하지만 실질 지급 비용은 그보다 작아요. 그 차이가만큼 8,416원만큼은 장부가에서 상각이 돼야 된다.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프리미엄 채권으로 발행됐다면 자, 실질적으로는 10만 원이 나가는 거. 이건 불변. 10만 원이 나갔지만 장부상의 이자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작죠. 9만 1,583원이 기장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실제로 회사가 회사 바깥으로 나간 실제 캐시아웃,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바깥쪽으로 나간 이 현금 흐름보다도 장부상에 기장되는 이자 비용이 덜 잡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덜 잡힌 만큼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장부에 기록된 이익보다는 더 크게 기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CFO가 과대하게 포장되었다 혹은 과대하게 계상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반대로 디스카운트 채권의 경우에는 CFO,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과소하게 계상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익은 그보다 큰데 장부상에 기록된 이익은 좀 더 작게 기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요거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몇 주 동안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했던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도 적당히 마사지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어떤 회사가 되었던 채권은 거의 발행을 하잖아요. 많이 발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발행된 채권을 보니까 프리미엄 채권이 잔뜩 발행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CFO가 실질적인 CF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보정해서 보아야 된다. 즉 장부상에 보이는 CFO보다도 실질적인 CFO는 더 작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 비용으로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이 나간 것이었다면 실질적 CFO는 500만 원이 맞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프리미엄 채권을 많이 발행한 회사는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을 좀 더 좋게 보이게 할 수, 이걸 마사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좋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명목상의 재무 구조보다는 더 좋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은 장부 가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만큼 회사의 이익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위장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부채가 과대하게 계상된다는 점은 단점이 될 겁니다. 즉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액면가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했지만 장부로 잡히는 것은 그보다 크게 잡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부채가 과대 계상되어 부채 자본 비율 등이 나쁘게 보이는 등 이 회계적으로는 좀 나쁘게 보이지만 점차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목적으로는 이런 회사에 대한 선택이 조금 더 긍정적일 거예요. 그럼 만약 어떤 회사가 디스카운트 채권을 잔뜩 발행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디스카운트 채권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표채를 말해요. 그런 채권을 잔뜩 발행해 놨다면 실질적으로는 지불하는 지급 이자보다도 더 많은 이자 비용이 처리된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내는 돈은 10만 원인데 그보다도 더 큰 이자 비용이 장부상에 계상되는 것이고 이것은 CFO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다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만기에 다가설수록 이자 비용도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물론 100만 원을 차입하고도 시작 장부가가 작아서 회사가 처음에는 견실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비용도 점점 커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나빠 보이게 돼서 투자 목적으로는 피해야 되는 종목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